여러분 안녕하세요. 진정한 자매의 언니와 동생 오늘 이제 작업하려고 카메라를 켰는데요. 동생 블라우스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이염돼서 못 쓰는 원단이 이만큼 남아 있어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물어봤더니 자기가 원하는 디자인을 보여줬어요. 제가 그렸어요. 그래서 이 디자인을 보고 제가 바로 활용이 많이 가능한 요 책을 보고 요 디자인을 가지고 패턴 변형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옷이 심심하지 않게 중간에 이렇게 이런 이쁜 레이스를 같이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 디자인이에요. 여기 디자인. 이렇게 해서 해보려고 해요. 스퀘어 4개. 이게 허리 선을 좀 높이고 살짝 A라인으로. 키가 조금 작기 때문에 허리 라인 부분을 배꼽이 아니라 위로 올려서 하이웨스트 기준 오늘 이렇게 입고 온 것처럼 이런 식으로 라인을 나눠줘서 입어야지 조금 더 길어 보여요. 그래서 이 원단도 오늘은 시어서커 원단이기 때문에 여름에 입기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자, 여기서 이제 C1의 패턴을 찾을게요. 여기 C1의 뒷면을 여기 찾았는데 뒷면에 우리가 요만큼 안 쓰기로 했어. 이 뒤를 안 쓰기로 했어요. 거의 5cm거든요. 그럼 가슴둘레가 5cm, 10cm가 빠지는 거지? 아까 87페이지 가슴둘레가 103.5야. 그럼 93.5 하는 거야? 응. 뭐 그러면은 너무 입을 때 불편하다. 입을 때 불편해. 오케이. 그래서 66으로 갑시다. 오케이. 66. 자. 패턴 움직이지 말라고 누름쇠 고정할게요. 뒷 패턴은 우리가 총 정리하자면 원래 기본 디자인의 뒷판에 5cm가 더 연장되어 있던 거 중심선이 바꿔줬고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품은 66 사이즈로 갔지만 기장은 55 사이즈가 필요해서 그대로 밑에 만날 수 있게 그냥 그대로 연장, 위에는 다 66 사이즈로 일단은 기본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뒷판은 다 그렸어요. 이제 앞판 넘어갈게요. 네. 자, 앞 패턴도 그대로 유지를 할 건데 일단은 기본 패턴 원형은 다 무조건 그리는 거예요. 일단은 밑단도 똑같이 뒷판이랑 기장은 55, 옆선은 66이니까 그대로 똑같이 유지해 주시고 그대로 그거 똑같이 가야 돼요. 안 그러면 패턴 왜 이러지 하면서 또 이제 헷갈려서 또 다시 한 번 더 이제 패턴을 뒤집어 엎는 경우가 있어요. 자, 아까 어깨도 66 한다고 했죠. 그리고 이거를 꼭 맞춰서 그리시려고 하시는데 과하게 저처럼 이렇게 넘겨서 그리셔도 괜찮아요. 어차피 다 잘려서 깔끔한 면이 될 거니까 너무 아니 또 딱 맞춰야지 할 생각으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처럼 지금 만나는 면을 맞춰서 아몰도 살짝 각지게 해도 되는데요. 너무 이제 이렇게 둥글게 꼭 맞춰서 그리시려고 하시는데 가위질 하시면서 다 조정 가능하시니까 라인만 잘 따라서 그리는 걸로 할게요. 일단은 앞뒤 구분할 수 있게 식서 방향이랑 그리고 패턴 표시를 할게요. 그리고 여기 F 프론트 약자 앞, 백 약자 B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할게요. 우선은 이렇게 해서 상의 앞뒤 구분 먼저 패턴을 땄고요. 디자인 변형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제가 원했던 스퀘어 디자인으로 변형해볼게요. 자, 동생이 방금 말한 것처럼 본인이 앞에는 스퀘어라고 했는데 디자인적으로 앞, 뒤 모두 스퀘어를 해도 되고요. 앞에만 스퀘어를 해도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동생은 뒤에도 약간 스퀘어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줘서 제가 여기서 진행을 할 건데요.
항상 여러분 패턴을 변형할 때는 뒤를 먼저 패턴 변형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앞으로 넘어가셔야 돼요. 앞에서 뒤로 넘어가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둥글게 되어 있는 거 지금 이미 디자인적으로 뒤도 조금 파져 있는 상태라서 많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1에서 1.5 내지 정도씩만 조금씩 파셔서 기본적으로 이 부직포 패턴 다 뜬 다음에 몸에 피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동생 기준으로 약간 1cm씩만 파줘도 덜 파질 것 같고요. 이 상태에서 우리는 직각을 잡았어요. 직각을 잡고 스퀘어니까 네모난 부분을 만들어 줄 거고, 이 상태에서 이 꼭지점, 어깨 연목점에서 그대로 내려갈 건데 살짝, 자, 여기 시선 보이시죠? 이 시선에서 이렇게 내려가셔도 되고요. 나는 조금 더 완벽한 네모를 할 거야 라고 하시면 직선 유지해서 이렇게 직각 잡고 수평 유지했죠. 이대로 자를 그대로 직각 잡고 올라갈 수 있도록 여기 만나고 이렇게 잡으셔도 돼요. 이렇게 직각으로 잡으셔도 됩니다. 근데 생 직각 원하시나요? 아니요. 첫 번째 디자인이요. 첫 번째 디자인으로 약간 이렇게 오므라지게, 그럼 요거 안 할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스퀘어넥 작품 만들어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 상태로 그대로 넘어가서 앞을 하면 되는데, 지금 소매를 먼저 안 한 이유가 혹시나 여기를 더 팔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가 어디죠? 겨드랑이에요. 겨드랑이를 더 팔 수 있어서 혹시나 해서 다음 디자인 변형한 다음에 진행하려고 했어요. 자, 이 상태에서 그러면 똑같이 진행을 해서 넘어가야 돼요. 나는 그대로 가서 약간 사선으로 연결했잖아요. 얘도 똑같이 그대로 진행할 건데, 우리 몸에서 패턴 그릴 때 직선인 부분은 앞중심과 뒷중심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앞중심 기준으로 직각을 잡고 가이드라인을 잡아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직각 잡고 가로로 수평으로 길게 항상 넓게 잡으세요. 가끔 이렇게 요만큼씩 가야지 하고서는 딱 요만큼만 그리거든요. 그러면 그냥 더 연장해서 그리시는 게 훨씬 더 편해요. 자, 이 상태에서도 자연스럽게 여기서는 각도가 살짝 뒷판보다는 자유롭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보다는 훨씬 더 굳이 안 잡아도 살짝 이쁜 스퀘어넥이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스퀘어넥 라인은 끝났어요. 아주 간단하죠? 잠깐 조금 저는 이게 좀 많이 파질 것 같거든요. 이렇게 많이 파지는 거 맞나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살짝 더 기울기를 아닌가? 파는 게 나은가?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사이즈를 66으로 한 이유도 뭐냐면 아까 우리가 사용하려는 원단은 스판이 없고, 그리고 우리가 중간에 뭔가 고무줄을 넣는다거나 트임하는 역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몸통, 그러니까 머리가 들어가기 전까지 들어가서 내려갈 때 제일 넓은 구간이 가슴이 또 생겨요. 거기서 그래도 뭔가 편하려면, 활동이 이렇게 편하려면 결국엔 이 스퀘어넥이 살짝은 이렇게 좀 뭔가 넓어져야지 입기 편할 것 같아요. 요거는 동생이 원하는 스타일대로 일단은 부직포 잘라가지고 몸에 피팅을 해서 각도를 한 번 더 조율해 볼게요. 여러분, 제가 방금 전에 디자인 부분은 네크라인 부분이잖아요. 바짝 안 자를 거예요. 원래 기존에 우리가 이 디자인의 원형인 둥근 부분 있죠? 둥근 부분을 먼저 이렇게 자를 거예요. 왜 그러냐면 조금 덜 팔 수도 있고, 덜 팔 수도 있으면 얘가 올라가야 되는데 이미 잘라버리면 또 붙이는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 작업을 안 하기 위해서 원래 기존 패턴으로 자를게요. 이게 대체적으로 디자인이 살짝 A라인으로 퍼지는 라인이어가지고 조금 더 저희가 원하면 더 옆으로 넓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재단 가이도 그렇고 패턴도 그렇고 손목이 최대한 내 직선인 방향, 그러니까 이렇게 가로로 꺾이는, 이렇게 꺾이는 손목이
되지 않도록 재단을 해주시면 좋아요. 원단이나 패턴 이런 거는 다 내가 움직이면서 이렇게 돌리면서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패턴을 하실 때는 이런 부직포 할 때는 돌려서 쓰시고 원단은 핀을 다 고정해서 쓰시면 됩니다. 자꾸 손목이 아프다고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잘못된 방법으로 가위 원단을 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초보자들이 많이 하시는 실수입니다. 자, 얘도 기존 선으로 파주고, 자, 이렇게 돌림판 자, 이렇게 해서 잘랐습니다. 자, 다이소 가시면 볼 수 있는 3M 테이프를 가지고 붙일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어깨끼리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테이프를 고정을 해서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이프를 임시 고정 하나. 보시면 지금 이렇게 앞에 스퀘어는 이렇게 판다고 했어요. 자, 브라 속옷 끝은 여기 있어. 입으면 이렇게 파진다는 거야. 여기? 그래서 이거를 각도를 살짝 너말대로 조금 더 이렇게 약간 오므라지게 파도 돼요. 그럴 때 이제 부직포의 장점. 이렇게 바디 체크를 해도 된다는 거. 1.5 정도 들어갈게요. 이렇게. 이 정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이렇게. 괜찮아? D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D는 더 안 파도 될 것 같아. 안 파도 되는 게 딱 여기거든요. 뼈 올라왔던 것보다는 아래. 그러니까 기존 지금 티 입은 것보다는 파졌지만 조금 더 지금 요 베스트 조끼보다는 덜 파졌어. 한참 많이. 그래서 조금 더 파고 싶으면 나는 한 2cm 추천하는데 더 파면 여기까지 안 파. 오케이. 자. 우리가 놓칠 뻔한 게 우리 중간에 자수 위치, 자수 레이스 놓을 위치를 잡아줘야 돼요. 지금 방금 딱 여기 잡을까요? 네. 일단 배 체크 이렇게 하고 그대로 해서 패턴에 적용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이제 바디 피팅에서 체크했던 거 바로 정리하자면 띄지 말고 바로 전체적인 느낌 봐야 되니까 수정만 할게요. 동생이 원하는 앞 라인은 이렇게 진행을 할 건데, 자, 보시면 시선적으로 앞에서 뒤로 넘어갈 때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 자, 이렇게 넘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자, 목이 이쁘게 넘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게 너무 조금 더 뭔가 이렇게 모아진 느낌이라면 살짝 우리가 수정해서 파도 됩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소매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디자인 수정 요청을 했거든요. 이건 제가 지금 반팔처럼 의뢰를 했는데 소매를 캡 슬리브라는 명칭이에요. 여기를 제가 이렇게 하기를 원한 거예요. 지금 입은 김에 자, 스퀘어넥 완성된 거 이렇게 라인 한번 확인했고요. 지금 오늘 입은 거 가지고 살짝 이렇게 잡아주고 이렇게 살짝 내리면 오늘 입은 캡만큼 하고 싶대요. 그러면 요거 맞춰서 시선적으로 체크. 이렇게 체크. 그리고 얘도 혹시 모르니까 뒤쪽에서 한 번 더 체크를 할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요만큼만 원한다. 요만큼만 원한다. 그리고 더 정확한 거는 이 어깨 끝점에서 얘 내려오는 시선 있죠? 요 시선을 더 재주면 좋아요. 그래서 보시면 어깨 끝점에서 이 티셔츠의 길이는 13 정도 나와요. 여기 패턴 끝에서 13이에요. 여기 위 뼈에서 하시면 안 돼요. 입은 거 기준으로 아래로 내려가야 됩니다. 여기 패턴? 패턴 기준으로
지금 얘 시선적으로 봐야 돼요. 13. 자, 소매는 지금 66 사이즈로 기본 패턴을 얼른 그릴게요. 그리고 약간 살짝 퍼프 있는 스타일로 할 거라서 지금 요것도 어느 정도 길이감을 조금 더 품 길이감을 조금 더 디테일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초보자분들이 하기가 사실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나는 이런 디자인 북을 사셔서 패턴 변형을 좀 많이 해보셨다, 아니면 조금 이해가 되신다 라고 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하셔야 좀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서 이해가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혹시나 도전하실 분 있으시면 도전하셔도 되는데, 하시다가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지? 라는 생각이 드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서 그렸어요. 자, 우리 아까 전에 어깨 끝점, 요 밖에 어깨 끝점에서 동생이 원하는 치수 몇 cm였죠? 13cm. 그렇죠. 자, 소매 끝 위에 요 끝점에서 13cm를 먼저 표시를 하기 위해서 체크 한번 할게요. 자, 여기래요. 그래서 기존 소매는 다 안 그릴 거예요. 자, 그리고 요 패턴은 요 왼쪽이 앞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이 뒤에요. 이거 까먹기 전에 표시할게요. 자, 13cm까지 기장 내려왔어요. 그리고 우리 아까 패턴 잡은 거에서 자, F는 요만큼 원하는 기장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 길이를 재시는 거예요. 자, 아까 이렇게 하면 보이나요? 자, 1, 2, 3, 4, 5, 6, 7.8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봉제상 만나는 구간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기준으로 7.8인 지점을 체크하셔서 자, 거꾸로 갑니다. 9가 1이에요. 1, 2, 3, 4, 5, 6, 7.8 여기. 자, 뒷판도 똑같이 이렇게 보여드려야지. 이렇게. 자, 여기요. 제가 오른손잡이가 아니라서 자, 몇 나오나요? 여기 7.2 7.3? 그럼 여기서 다시 올라가는 건 7.3. 또 체크. 보이게 해드려야 되지? 샤라라라라라라 7.3 체크. 여기에요. 그럼 결론은 이게 내 소매다. 자, 직선 연결을 하듯이 살짝 갈 거고요. 그리고 살짝, 원래는 이렇게 가는 게 좋아요. 이게 원 패턴이긴 해요. 근데 혹시 몰라서 체크는 해봤는데 너무 범위가 지나가니까 요거 기준으로 직각 잡고 직선 연결해서 소매 기장은 그냥 통일시키겠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 잡기 위해서 표시를 했던 것 뿐인데 좀 차이가 많이 나네요. 비슷하게 이 정도 나거나 했으면 제가 그냥 좀 더 처리를 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동생이 원하는 대로 하려면은 이 상태로 하면은 뭔가 볼륨을 하고 싶으면 더 벌리는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할까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 유지할까요? 이게 지금 기본 지금 내가 입은 티셔츠랑 비슷한 건가? 쫄티는 아니고 티셔츠, 기본 반팔 티셔츠 정도까지는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면 될 것 같아. 그러면은 변함없이, 자, 여기가 잘려 내려가니까 다시 한 번 더 앞, 여긴 뒤. 자, 여기서 뭐가 변화가 생겼죠? 이 꼭지점의 위치가
이제는 여기가 아니라는 거 아셨죠? 그러면은 이 길이를 재면 됩니다. 아니면 여기서 이 길이를 재서 반대로 우리가 체크를 하셔도 돼요. 자, 여러분 소매 기장 원하는 거 13cm까지 내려온 상태에서 직각 잡고 수평 이루어진 소매 기장 찾았어요. 그러면 몸판의 아몰이랑 만나는 지점의 넛지를 표시해 줘야 되거든요. 여기 지점이 어디서 만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자, 끝에서 다시 한 번 더 1, 2, 3, 4, 5 한 5.8 정도 나오네요. 그러면 자, 끝에서 다시 한 번 더 잡고 올라가요. 이렇게 이렇게 5.8 5.8 맞죠? 네. 5.8 여기 딱 여기입니다. 여기가 그러면 우리가 여기랑 만나야 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돼요. 자, 뒤도 똑같이 체크하시면 됩니다. 제가 화면을 여기 편하게 하시려고 보이게 하려다가 뭔 말이야. 자, 5점 F를 먼저 지금 할 작업을 미리 한쪽에 F 먼저 보여드렸어요. 우리는 5cm씩 총 10cm를 벌릴 거예요. 그래서 F를 3등분해서 나눴고요. 그 3등분의 여기 바로 위에 이 절단한 기준은 뭐냐면 우리 중간에 리본 넣는다고 했죠? 그 리본 기준으로 그냥 가로로 쑥 잘랐어요. 그 기준 잡아서 자, 뒷판 B 가슴 라인 치수 재시면 대략 27이 나와요. 27 나누기 3을 했더니 9가 나와요. 이렇게 해서 9를 잡고 항상 직각 잡고 내려갈 겁니다. 자, 직각 잡고 수직, 직각 잡고 수직. 그렇기 때문에 가위로 다시 한 번 더 절개해서 벌려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부분을 0.2 정도 자를 듯 안 자를 듯하게 이런 식으로 가위집을 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바짝 잘 됐습니다. 이렇게 살짝 달려있는 정도. 이렇게.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자, 남는 부직포를 가지고 하셔도 되고요. 패턴 종이에다가 붙여서 다시 하셔도 됩니다. 해서 밑바닥에 당연히 벌려야 되는 작업을 해야 되니까 종이나 패턴지를 깔 거고요. 대충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자, 자르다 보면은 왼쪽 오른쪽 뭔가 옆선 기준 잘 헷갈리시니까 항상 뭔가 표시를 저처럼 해놨거나 아니면 여기가 앞중심이다 라고 뭔가 본인이 알 수 있는 나만의 암호법 하시면 구분이 됩니다. 종이 아까우니까 저는 이렇게 반만 쓰겠습니다. 어차피 앞중심은 많이 요거 뒤쪽으로만 붙어 있을 수 있게만 살짝 붙여주시면 되니까 이렇게 쓰겠습니다. 저는 자, 1번 앞 뒷중심 기준으로 1번 붙였어요. 그러면 자, 요 꼭지점, 요 직각된 부분 기준으로 5cm. 그러면 두 번째가 이렇게. 자, 이때 주의할 점 당겨지지도 않아야 되고 끊어져도 안 되고 뒤로 너무 올라가도 안 돼요. 살짝 잡고 팽팽하게 잡았다고 하면 바로 풀. 다시 한 번 더 체크. 두 번째 끝에도 바로 평평하게 잡아주시고요.
또 다시 한 번 더 5cm 이렇게 잡으셔도 됩니다. 5cm 잡고 다시 한 번 더 세 번째 만나는 꼭지점 체크. 이렇게 해서 다시 한 번 더 풀칠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 부직포랑 종이는 잘 붙어요. 그래서 풀 하시고 조금 더 1차 풀 하시고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더 꼼꼼히 잡으시면 되고요. 부직포랑 하신다 그러면 테이프로 임시로 이런 식으로 듬성듬성 붙이신 다음에 두 장을 이렇게 같이 봉제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두 장이 붙어 있어서 이렇게 너덜너덜 걸려도 작업하기가 훨씬 편합니다. 자, 서로 붙이셨으면 직선 연결해 주셔서 저처럼 문을 닫아 주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살짝 시선은 있는 듯 하지만 이런 식으로 뭔가 살짝 이런 느낌이 나죠. 딱딱하게. 그거를 곡자 S모드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부드럽게 깎아주는 작업을 할 겁니다. 이렇게. 자, 허리도 마찬가지예요. 살짝 이렇게 들어갔죠? 요것도 얘가 요만큼 채워주셔야 됩니다. 요거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으면서도 라인적인 요소에 엄청 차이 나요. 봉제할 때도 차이 납니다. 요대로 잘라서 진행하시면 돼요. 작업을 하는 이유가 우리가 이제 여름 원단이어도 뭔가 마감을 이쁘게 해줘야 되잖아요. 여기는 단을 넣어줄 거예요. 안에 단으로. 그래서 너무 깊지 않게 저는 한 5cm 정도 깊이를 해볼게요. 여기는 같은 원단이 아닌 다른 원단으로 하려고 해요. 약간 면 원단이나 조금 요거를 이렇게 직선 연결하듯이 가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이거를 한 장 뜨기 할 겁니다. 한 장으로 떠버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골 작업이에요. 골 이렇게 디귿자 모양으로 단 하나 만들 거고요. 그리고 여기가 캡 소매를 하다 보니까 여기 부분은 소매가 달려서 봉제가 되면서 오버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 부분을 그냥 오버록해서 밑에 내리는 방법도 있지만 간단하게 갈까요? 아니면 조금 더 이쁜 마무리로 갈까요? 봉제는 동생이 할 거니까 정하세요. 간단하게. 그러면 여기는 그냥 오버록 쳐서 접어 내려서 여기는 그냥 상침해서 눌러주는 걸로 해서 끝낼게요. 그러면 따로 단 작업 안 할게요. 그건 더 예쁜 건 뭔데? 여기도 얘처럼 원단을 이렇게 덧대가지고 아니. 안 할래? 오케이. 자, 요거를 잘라버리면 또 못 쓰니까 우리 짜투리 남은 부직포를 활용을 해서 제가 또 다시 한 번 더 뜨겠습니다. 이렇게. 자, 스퀘어 내기라 금방 끝날 겁니다. 이렇게. 자, 여기는 어깨를 만나야 되니까 어깨선을 알기 위해서 여기는 뒤, 여기는 앞 표시해 주시고요. 요거는 지금 살짝 이렇게 가는데 제가 볼 때는 약간 요렇게 지금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라인을 이쁘게 처리해도 될 것 같은데 처리해도 되겠습니까, 선생님?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뭔가 조금 더 정리를 하고요. 요거 그대로 얘도 그러면 이쁘게 나오면 좋으니까
조금만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까 전에 이렇게 자 요만큼 잘려 나가요. 이렇게 해서 라인 정리하겠습니다. 자, 패턴은 끝났습니다. 원단의 겉과 겉을 서로 앞뒤가 마주 보도록 하신 다음에 양쪽 끝 어깨를 봉제할 건데요. 이때 항상 여기 끝을 뭔가 이렇게 정확하게 맞추시려고 원단을 늘리신다거나 그렇게 증상을 만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어깨는 항상 바깥쪽 끝을 먼저 맞추신 상황에서 그대로 쓸어 올려주시면 이렇게 살짝 삼각존처럼 나와요. 요건 당연한 증상입니다. 그 이유는 여기가 봉제가 되어 있다 했을 때 이렇게 넘어가면은 자연스럽게 얘네가 일자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회전력 때문에 생기는 구조예요. 근데 만약에 딱 맞추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단층이 일부러 나타나니까 내가 어깨 바깥쪽에서 먼저 잡은 다음에 안쪽으로 쓸어 올려주는 거에 맞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끝에서 안쪽으로 자연스럽게 해서 맞추면 원단의 여기 목 안쪽이 일자로 맞춰진다 그랬죠. 보시면 이렇게 딱 이쁘게 맞춰지니까 바깥쪽에서 항상 안쪽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아주 정확하게 이쁘게 잘 잡았죠? 자, 이제는 소매를 연결을 할 거예요. 소매를 연결을 하겠습니다. 소매를 연결을 할 때 항상 패턴을 지금 그러니까 초보자분들이 많이 실수하시는 게 지금 패턴을 제거했더니 어디가 앞인지 뒤인지 잘 모르시죠? 그렇기 때문에 패턴을 이렇게 항상 뒤인지 앞인지 체크를 하시고 이렇게 재단했는데 그러면 앞이든 뒤든 본인이 하나 기준을 잡으시고 이 상태에서 저는 뒷부분을 그냥 체크할게요. 뒤다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주시고 제거를 하시고 이걸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원단에 댔을 때 중심 잡고 원단 댔을 때 앞인지 뒤인지 체크를 해야 되니까 지금 여기가 앞이죠. 조금 더 깊은 데가. 그러면 이렇게 중심 잡으면서 뒤로 가는 방향인 애를 겉과 겉이 마주 본 상태에서 성립된 부분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제 중심을 먼저 잡아줄게요. 어깨 중심 끝 위 소매랑 그 소매산 높이인 소매랑 가위집을 내서 중심 위치를 잡았고요. 가위집 낸 거랑 1cm랑 이렇게 만나야 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길이가 맞아 떨어졌죠? 네. 그래서 송영자분들은 눈에 1cm의 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쪽에 표시가 없어도 표시를 잘 잡고 가시는데요.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뭔가 꼭지점을 찾아서 안쪽 시접 1cm씩 그려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대쪽도 똑같이 중심 양쪽 끝을 먼저 핀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안쪽으로 양을 잡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방금 전에 동생이 여기가 이렇게 운다고 했는데 소매는 이렇게 둥산처럼 올라오기 때문에 우는 증상이 맞아요. 아무리 지금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중간 잡고 양쪽 끈 다음에 안쪽을 잡아도 그래도 우는 증상이 일어나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지금 저희의 같은 원단은 이렇게 주름이 잡혀서 들쑥날쑥하고 있어서 원단 특성상 얘네가 살짝 주름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어가져야지 맞아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그냥 평직이나 이런 스판기 없는 아니면 스판이 있는 원단이어도 민자인 경우에는 살짝씩 자, 이 상태에서 약간 이렇게 손을 넣어서 오그려서 뒤로 이렇게 접어서 들어가게 해주면 얘네가 길이가 어느 정도 맞는지 확인되실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핀을 조금씩 잡아주셔서 뒤로 젖혀진 상태에서 이렇게 꺾어 젖혀진 상태에서 잡아주시면 씹는 증상을 조금 줄일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너무 평직이라 스판이 없어요 라고 하시면 살짝 그러니까 이렇게 우는 애 말고 안쪽에 조금 탄탄하게 늘어져 있는 짧은 쪽으로 생각하시는 데는 약간 사선으로 이렇게 커팅해 주시면 됩니다. 사선으로 살짝만. 그러시면 봉제하기고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아까 전에 우리 먼저 소매를 달한다고 했었는데 순서를 다시 정정해 드리자면 밑단을 먼저 오버로크 치시고 1cm 접어 올린 다음에 소매를 먼저 밑단 먼저 마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위에 우리 소매 소매산 봉제 해주시고 오버로크 쳐주시면 이렇게 완성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몸통을 연결할 거예요. 앞부분인 상태에서 우리 이렇게 봉제하고 그 다음에 얘를 여기 둘러줄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먼저 여기를 겉과 겉이 마주 보도록 이렇게 해서 다시 한 번 더 봉제하고 1cm 봉제 오버로크 해주시면 됩니다. 얘도 똑같이 끝과 끝 먼저 잡아주시고 중간도 표시해 놓으셨으면 중간도 잡아주세요. 원래 중간도 잡아주셔야 돼요. 넛지가 있어야 돼요. 가위집이. 근데 진행을 안 해놨네요. 자, 앞면에 앞뒤 똑같은 작업이라서 미리 다 달아줬고요. 이제 앞면에는 레이스 달아줄 건데 C접은 본인 밑으로 하체 쪽으로 달아주시고 절개선이 보이지 않도록 중간쯤에 위치를 잡고 이렇게 라인 따라서 양쪽 11자 기찻길처럼 봉제할 거예요. 라인은 그냥 딱 정말 가로 1cm가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살짝 이렇게 곡진 직선이에요. 요대로 따라줘야지 입었을 때 자연스러운 직선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핀 고정해서 여기 11자 고정. 너무 이쁘게 잘 달아줬어요. 자, 이때 이제 입체로 가도 되지만 우리 아직 여기 목 봉제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됐죠. 여기는 우리 저번에 60수 아사 화이트면으로 이렇게 잡았어요. 자, 얘도 어깨 봉제 후 오버로크 해서 여기 만나러 올게요. 어깨 봉제 오버로크, 옆에도 오버로크 해서 봉제하겠습니다.
이번엔 여기는 F인 거를 확인해 둔 상태니까 이렇게 짝을 맞춰줘야겠죠? 그래서 옆목점 여기 옆솔기 기준으로 잡아주시고 앞에 동서남북으로 가위집 다 줬어요. 봉제 그 시침핀 잡고 사각형으로 우리 봉제. 여기 꼭지점들을 가위집을 깊숙이 낼 건데요. 이렇게 이 정도까지. 사실 더 깊이 들어가면 좋아요. 이렇게까지. 해서 뒤집어 넣을 거예요. 이렇게. 자, 벌써부터 뒤집어서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위집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오죠? 그래서 우리 여기서 이제 본인의 선택이에요. 자, 위에서 같이 얘랑 상침을 해도 되고요. 요 위에는 상침한 느낌 싫어요 하면은 안쪽에서 얘네 둘만, 시접이랑 얘네 둘만 상침해서 나와도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2차로 고정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뒤집었을 때 안감의 어깨 부분 그리고 겉감의 어깨 부분을 이렇게 만나게 할 거잖아요. 이때 이 두 개를 살짝 봉제가 가능하시면 봉제하시고 손바느질로 떠서 마감하시면 고정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돼요. 그 선택이야. 어떻게 할래? 저는 바깥에서 상심하겠습니다. 이쁘게요. 그러면 요거 살짝 다림질 이렇게 해서 상침을 한 바퀴 싹 두르세요. 네. 이거 고정 안 했어? 그거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요? 네, 그러면 이제 소매로. 자, 소매는 지금 여기 우리 이렇게 접어내려서 봉제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 상태를 미리 요만큼만 지금 딱 여기 해놓았잖아요. 여기를 후진 갖다가 이렇게 한 0.5, 요 1cm 내려서 얘가 올라오지 않을 정도만 봉제를 4군데 다 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옆선 봉제를 해서 마무리를 할게요. 네. 옆선 받기. 그대로 일자. 그렇지. 옆선 겨드랑이 암홀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초보자분들 이렇게 마무리를 많이 하시는데 이것도 괜찮아요. 근데 겉에서 보시면 이렇게 해서 이쁘지만 여기가 너무 가깝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뒷방향으로 이 부분을 한 번 더 봉제를 해주시면 훨씬 더 잘 안 보이고 단단하게 고정할 수 있어요.
자, 보니까 동생 이렇게 고정해놨네요. 여러분도 이렇게 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에 이 부분은 좀 더 고정하고 싶다면 살짝 손으로 뜨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옆선은 오버로커 해서 마무리를 했고요. 밑단은 말아받기를 할 거예요. 말아받기는 동생이 너무 처음이라서 오늘은 제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아받기는 4인치, 4호? 요거 사이즈로 넓은 걸로 하겠습니다. 옆선에서 시작할 건데 바로 이 부분을 시작할 게 아니라 요 앞에서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앞으로 넘어가듯이 원단 잡아줄 거고요. 이렇게 잡아줄 거고. 처럼 미리 이렇게 접어 넣어 주셔서 뒤에서 끌어서 앞으로 빼주시면 되시는데 안 된다 하시면 그냥 과감하게 나오세요. 그리고 다시 처음과 시작 똑같이 해주셔서 진행해 주셔도 됩니다. 너무 두꺼우면 일부러 하지 않아도 되니까. 이 원단이 자, 다시 시작. 이게 주름 있는 원단이 아니니까 끝. 완성. 끝. 마네킹 입혀볼게요.